안녕하세요. 효성중호입니다.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쌍봉 찍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쌍봉을 찍고 돌파가 되지 못했을 땐 대체로 수익을 한번 챙기고 이탈하는 영역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봉에서 차트를 볼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한 달 동안 주가가 48,000원 부근에서, 여기죠, 9만원까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상승 각도가 대단합니다. 이때 시기가,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시장도 바닥을 치고 돌아 나올 때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2100대까지 떨어진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금리를 단기간에 너무 심하게 올려버리니까 여기저기 곡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도 연준은 뭐 죽든지 말든지 물가 잡으려면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강경하게 나오다가, LDI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영국하고 그 미국 그 연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부채 연계 투자라고, 줄여서 LDI인데, 금리 인상 부작용으로 그 마진콜 압박을 받았잖아요. 이게 터지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파장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박살나서 연금 안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더 세게 나가면 안 되겠다.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터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서 뭔가 금리 완화 스탠스와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바닥 찍고 돌아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안 좋을 거란 걸 최악을 찍고 돌아 나온 거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경기 민감주지 않습니까? 건설기계, 뭐 전력기계와 같은 경기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거기다가 3분기 실적 잘 나왔죠. 실적마저도 잘 나버리니까 이하 경기 침체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다가 경기 공포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베팅이 됐던 거고요. 현대 건설기 같은 종목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았어도 2021년과 비교하면 별반 차이 없습니다. 3분기도 잘 나왔었지만 이전 경기는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 3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더 잘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주도주가 되려면 이전 고점대 조금 전에 쌍봉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를 뚫어내야 진정한 주도주가 되는 건데, 시장을 보면 연준이 피봇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가는 연준이 기대하는 만큼 잡히는 상황도 아니고,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높고 실업률 낮고요. 임금 높고 실업률 낮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환경에선 임금이 높으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니까 제품 가격을 높여서 높아진 임금을 충당하고, 제품 가격이 또 오르면 물가는 상승하고, 직원들은 다시 물가가 높아지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이런 상황이 고용이 좋고 시장이 탄탄하다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선 이거 봐라, 죽겠다 죽겠다 하더니 금리 올려도 사는데 문제없구만, 이거 한 번만 더 올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경기 민감주 같은 종목들이 시장 환경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기술적으로는 여기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꺾였잖아요.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이전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사람들의 심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이전에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지금 그어놓은 여기 선이 다시 지지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락하다가 이런 데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습니까? 그럼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볼 수 있겠죠. 이 하락하다가 잡아준 지점이니까 이렇게 그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나서, 이탈을 했을 때 위쪽 매물대를 뚫고 올라서느냐, 이렇게 뚫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대기 매수세로 여기 한번 받아줬던 이런 매수 심리들 있잖아요. 거기를 깨고 내려가느냐에 따라 비중 축소나 그런 것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로나 종목의 산업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없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단기 반등을 노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7만원부터 저항 매물 있거든요. 저항 매물이 있는데 반등이 좀 힘이 있다면 72,000원, 73,000원 가격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물론 종목에 어떤 호재가 있거나 시장 국면이 바뀌면서 78,000원까지 돌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여기 구간. 78,000원 위에 올라선다면 수급 움직임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와 차트 흐름은 쉽지는 않다는 쪽이고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땐 78,000원 돌파를 못하는 상황에선 아래쪽으로 65,000원 여기가 무너졌을 때 56,000원 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56,000원. 56,000원 선은 올해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PER 6배까지 하락하는 구간이라 중장기로 가져간다면 56,000원부터 아래쪽으로는 가격적으로 매력은 있는 구간입니다. 부침을 겪더라도 시장이 좋아질 땐 주식수도 1,000만 주가 안되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은 이전에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안 좋을 때 빨리빨리 떨어져도 좋아서 올라갈 땐 또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로 길게 보면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정확히 맞출 수는 없더라도 이 회사의 주요 캐시카우가 변압기, 차단기, 감속기와 같은 산업 장비 쪽이 56% 정도, 나머지가 건설 쪽, 해링턴 플레이스 쪽인데 수소 관련주로도 엮이지만 돈 버는 게 없는데 말로만 엮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로만 좋다 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업의 시장성이 숫자로 딱 대략적으로도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면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나가리 뽕짝으로 보고 안 사는 주의라서, 물론 제가 산 종목이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닌데 운 좋게 다른 그 키워드를 엮여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몇 개월 길게 봤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좋다는 기사로 주가를 올려서 멀티플을 순식간에 높여버리면 땡큐 하고 먹고 나오죠. 라면 1,000원짜리가 700원 되어서 저는 300원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라면이 신재생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면서 2,000원까지 오른 거죠. 근데 팩트는 1,000원짜리잖아요. 2,000원이면 땡큐죠. 라면이 신재생 에너지로 쓰인다니까 뭔 개소리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혼자 말하니까 그렇게 들리시지 뉴스로 나오고 기사로 나오고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 보십시오. 숫자보다 그런 말들과 당장 눈에 보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더라, 수급과 거래량이 이렇다더라에만 홀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고요. 효성중공업은 중장기로 보면 시장이 금리 인하를 위한 어떤 큰 충격을 다시 한번 이겨냈을 때 어쨌든 인하를 하려면, 피봇 하려면 연준도 명분이 있어야겠죠. 실업률이 높아지든 뭐가 하나 부서지는 것과 같은, 이건 그냥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혹여라도 바닥을 찍는다면 시장 상황과 효성중공업의 실적 상황이 맞물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수소 쪽 모멘텀도 살아날 수 있겠죠. 지금 돈은 못 벌지만. 그럼 저는 다시 9만원은 볼 수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